네, 안녕하세요. 유니온이TV 대구 청년 유니온 심순경 사무국장 그리고 노노철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청년 노동자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상황도 보고 오늘 노효철 노무사님께서 또 같이 설명도 해주시려고 합니다. 함께 상황 보러 가실게요. 부장님, 저희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드려요. 아씨, 이거 가져왔으면 어떡하자고. 씨. 너는 왜 항상 보고서를 이따구로 쓰니? 회사가 장난이야? 확 씨. 죄송합니다. 저걸 안 돼. 아이씨, 답답하네 진짜. 나연씨, 보고서 내일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제출해. 새로 다시 써오라 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아이씨. 네, 여보. 야, 너는 보고서도 똑바로 안 쓰는데 답장도 똑바로 안 하니?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도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보이지 않아요? 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보시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별거가 돼 있죠. 네. 그냥 단순히 자기가 괴로웠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한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요건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로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혹은 근로자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상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할 것. 네. 네 번째로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의 근무 환경이 좀 악화되는 행위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 네 가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안 되겠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자체도 해고랑 비슷하게 상시 근로자 제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요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요건 중에 제일 판단하기 어려울 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로자나 사용자는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가 그게 핵심이 되겠죠. 사실은 지위가 높냐 아니냐는 보면 아는 거고 관계상 우위에 있냐도 사실 이제 집단 내 이게 집단적 괴롭힘 있잖아요. 집단 따돌림 그런 것도 보통 같은 직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관계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보면 알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것도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렇게 받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에서 항상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넘었다고 봐야겠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잘못을 사실 하긴 했다든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해서 갑자기 직장 상사가 그 사람한테 욕설폭언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치면은 진짜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판례가
이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있다. 아무리 욕설을 했더라도 어. 우발적으로 그걸 할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례들이 많이 축적이 안 되기는 했는데 하나씩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추세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판단하려고 하는가 보다처럼 느껴져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아닌가요? 부터 상담을 시작을 하시죠.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실 수 있죠? 노동청이. 그쵸.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회사 내부에서 신고하고 안 되면 노동청에 가시든지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노동청에 가시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신고를 하시기 전에 충분히 뭘 확보하는 거죠? 증거. 그쵸.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증거물도 없는데 이게 괴롭힘 맞나요? 아닌가요? 내가 이런 일 당했어요. 말로 해봐야 사실은 다투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증거물의 예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카톡 기록이나 그쵸? 뭐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내용들이 네네.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음. 증명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카카오톡, 문자, 녹취록, 음. 비디오, CCTV, 동료의 증언, 자신의 이제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직접적인 증거도 있겠지만은 네. 정말 심하게 괴롭힘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네.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진단서 같은 것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괴롭힘이 너무 반년 이상 심하게 지속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전혀 해결이 안 돼서 유산까지 하시는 분도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당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증거 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 신고를 하시게 됐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가해자한테 뭘 할 수 있나요? 징계나 뭔가 감봉 처분 이런 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징계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을 똑같이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징계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을 만약에 해고한다든지 정지까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동위원회에서 괴롭힌 건 맞지만 해고까지 한 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약간 조금 피해자가 원하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노동청이라든지 민사소송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가시게 되면은 뭘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실익.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시면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셔야겠죠.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액수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정말 많아봐야 2천만 원 이내, 보통은 1천만 원 이내에서 손해배상 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하는 난이도나 그런 뭐 들어가는 스트레스나 비용에 비해서 크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유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산재 신청도 가능하겠죠. 네. 산재 신청 가능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실익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은 형벌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처벌 규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건데 과태료는 달라요. 과태료는 벌금하고 다르게 행정 규제이기 때문에 네. 그 처벌이 아니고 그냥 이제 돈을 좀 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 질서벌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도 하나 추가된 게 네. 사업주 본인이나 사업주 친인척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괴롭힘 가해자가 됐을 때는 과태료가 꽤 나와요. 지금 1,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1차부터 300만 원,
어. 1차부터 300만 원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해자라면은 해볼만 합니다. 대신에 이제 사실은 신고를 하고 나서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다니고. 거의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으면은 실업급여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동청에 가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대응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게 있었나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 신청, 그리고 사직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 이 정도가 있었죠. 이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현행법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네. 하나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괴롭힘 가해자나 피해자나 네. 목격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네. 불이익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승진에 있어서 좀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는 경우. 네네. 네. 그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불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들키게 되면은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청년 노동자분들이 좀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직장 갑질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상황도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노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 청년 유니온 노동상담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053-428-5579 대구 청년 유니온 전화 노동상담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그런 노동권 지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